김관영 지사가 전라북도 도지사입니다. 전라북도 도지사인데 작년에 2025년 11월 30일에 회식이 있었대요. 어떤 회식이 있었느냐? 전라북도 시의원, 군의원들,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있고 거기가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전라북도 밑에 뭐 시가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전주시가 제일 클 거고요. 뭐 익산시도 따로 있나? 그 다음에 뭐 정읍, 뭐 이런 남원 이런데 그 시가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군도 있지 않겠습니까? 뭐 고추장으로 유명한 뭐 순창군, 그 다음에 또 치즈로 유명한 임실군 이런 군. 거기에 전라북도의 시의원하고 군의원들 어느 당 소속일까요? 저희가 봤을 때 90% 이상은 민주당 소속이겠죠.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지사는 어느 당 소속일까요? 민주당 소속입니다. 이렇게 시군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전북도당, 저는 이렇게 전북도당 막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 왠지 남로당이 막 생각이 나요. 옛날에 관련해서 뭐 그 남로당이라고 하는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뭐 남부군도 읽고 지리산도 읽고 막 그래가지고 전북도당 이러면은 막 남로당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전북도당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20명 넘게 모였대요. 20명 넘게 모여가지고 전주에 있는 어떤 뭐 유명한 식당이겠죠. 뭐 고깃집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함께 그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모임이 거의 다 파하게 됐겠죠. 파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김관영 지사 측의 이야기입니다.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사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뭘 그 요구를 갖다가 했냐면 돈 좀 주세요 그랬대요. 아 무슨 돈 그랬더니 대리비. 아니, 차를 가지고 온 사람도 술 마셨으니까 운전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뭐 대리비 그냥 자기가 내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.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시의원, 군의원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집이 어디였겠습니까? 그 식당은 전주였는데 그 다음에 김관영 지사는 전주가 아니라 뭐 완주군인가 어딘가 집이 거기에 있대요. 원래는 전라북도 도지사의 공관이 한옥마을인가 한옥으로 근사하게 그렇게 그 공관이 있었는데 김관영 지사는 그 큰 뜻을 품은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로 책 잡히기 싫어.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공관은 뭐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한다? 그냥 아파트 전세 내가지고 거기서 출퇴근할래. 그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그 김관영 지사도 전주에 살고 있지는 않고 그런데 전라북도 도지사니까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저기 뭐 기사는 당연히 있겠지. 대리비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옛날에 경기도도 그랬었어요. 옛날에 경기도 지사 하셨던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지사 공관을 그 경기도 도민들한테 돌려준다 해가지고 그걸 딱 돌려줬었는데 그 후임 도지사가 그 공간을 왜 돌려주냐 그러면서 그 도민들한테 돌려준 거를 다시 뭐 뺏었다고 하긴 그렇고 이거 내가 다시 쓸래 해가지고 그 도지사 공관으로 그 썼던 그 도지사님이 계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전임자 남경필 지사님은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후임 도지사가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후임 도지사가 지금 김동연 지사인데 김동연 지사는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전라북도 각지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리비가 꽤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깝잖아요. 그 다음에 요즘 또 먹고 사는 것도 빡빡하고 그러니까 지사님 그러면서 대리비 좀 주세요. 막 이랬대요. 몇 명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술 마시던 중에 일부 그 의원들이 군의원, 시의원들이 그 돈을 좀 주세요. 이렇게 대리비라도 좀 챙겨주세요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그러면서 그 김관영 지사가 자기 수행하는 비서를 딱 불러가지고 정비서 거기 차에 가면 무슨 그 가방 있잖아. 그 가방 가져와. 그래가지고 가방을 딱 가져왔단 말이에요. 그 가방에서 봉투를 갖다 딱 꺼냈는데 그 봉투에 뭐가 있었냐면 돈이 있었대요. 돈이. 그게 무슨 돈이냐면은 김관영 지사가 쓰는 비상금이 거기에 있었대요. 비상금 봉투에 돈이 뭐 얼마나 있었나? 한 뭐 몇백만 원 있었나? 뭐 잘 모르겠습니다. 100만 원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은 그 돈을 안 갖고 다녀가지고
가끔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. 요즘 뭐 돈 쓸 일이 있습니까? 그냥 뭐 골프장 가가지고 뭐 애들한테 상납할 때 저는 골프 잘 못 치니까 뭐 나갔다 오면 이제 돈 상납하는데 뭐 그럴 때나 그 뭐 돈을 쓰지. 요즘은 다 카드로 긁으니까 요즘 또 카드로도 안 긁잖아요. 핸드폰으로 다 그 하니까. 근데 어쨌든 도지사 정도 되면은 현금 쓸 일이 있겠지. 그래가지고 그 김관영 지사가 어떤 봉투에다가 비상금을 조금 두둑히 제가 봤을 때 한 2, 300만 원 이상은 넣어놓고 다니나 봐요. 그러니까 그 봉투 가져와 그래가지고 정비사가 막 뛰어가가지고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옛다 2만 원, 옛다 5만 원, 여기 있습니다 10만 원. 딱 그랬던 거예요. 왜 돈의 액수가 달랐을까요? 2만 원은 어디 사는 사람들, 전주 사는 사람들. 전주에 식당이 전주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전주 사는 사람들은 저도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 저녁 먹고 대리기사님 불렀는데 그때 2만 5천 원인가 그 제가 드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전주도 한 2만 원이면 전주네 뭐 어디든지 가겠지. 5만 원은 어디냐? 5만 원은 군산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5만 원 줬대요. 그 다음에 10만 원 준 데도 있었대요. 그 10만 원은 어디냐? 정읍, 고창 이런 데는 그래도 뭐 100km 이상 달려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정읍, 고창 이런 데는 10만 원 갖다 딱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의원님들이 기분이가 좋아가지고 어떤 의원님들은 구의원, 군의원, 시의원 이런 분들은 그냥 90도로 인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딱 그 거수경례한 사람도 있고 아니 뭐 돈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사님이 돈을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게 액수의 다과를 떠나가지고 저도 옛날에 국방부 있을 때 그때 국방부 장관님이 금일봉 하사 몇 번 받아봤는데 열어보니까 애게 그러더라고. 아이 장관 정도 되면 좀 두둑하게 넣어주셔야지 애게 요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아유 그래도 그 돈이 같은 돈이겠습니까? 그 돈이 뭐 예컨대 똑같은 10만 원이라고 해도 뭐 그거 하고 장관님이 주신 돈하고 만약에 대통령님이 10만 원 주셨다라고 하면 그 10만 원 쓸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어쨌든 그 군의원, 신의원, 시의원들도 아이 그 그냥 침 튀겨가면서 여기 2만 원 여기 있어요. 전주 손들어 저요 2만 원. 그 다음에 군산 손들어 저요 그러면 5만 원. 그 다음에 저기 정읍 고창 뭐 남원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. 10만 원. 그러면 고맙습니다. 충성 뭐 이랬다는 거예요. 이랬다는 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왁자지껄 하면서 뭐 고맙습니다. 그러면서 뭐 김관영 뭐 삼행시도 지었나? 정원호는 삼행시를 지었대요. 정원호는 그 골프 대회 있지 않았습니까? 그 골프 대회에 그래가지고 정 많은 사람 원 없이 오는 뭐로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삼행시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플래카드에 딱 붙여놨었대요. 아니 뭐 일개 구청장도 삼행시 지는데 도지사면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20몇 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떠들고 웃고 있었는데 그것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누구냐? 식당 주인이었어요. 식당 주인. 그 다음에 식당 주인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식당 주인이 보고 나중에 그 정치인이라고 하면요. 항상 뭐가 있습니까? 경쟁자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요번에 도지사 출마하고 싶은 분한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의원님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가 막 대리비 나눠주던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? 아닐 것 같은데? 그러면 이거 뭐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식당 주인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기에 뭐가 증거가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?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저기 지금 막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. 저기 CCTV가 김관영의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. 요즘은 옛날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고 그랬잖아요. 요즘은 낱말은 핸드폰하고 CCTV가 보고요. 반말도 핸드폰하고 CCTV가 보고 있는 참 요상한 세상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
김관영 지사가 막 군의원들이 지사님 저기 뭐 대리비라도 주셔야죠. 멀어요. 10만 원 나와요. 10만 원 나와요. 그럼 좋다 뭐까지 그 기분이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했겠습니까? 어이 뭐 지사님 멋져요. 잘생겼어. 우리 지사님 천재. 뭐 이러면은 저 같아도 기분이가 좋지 않겠습니까? 냈다 기분이다 그러면서 5만 원, 10만 원. 얼마나 갔냐면 이때 밥값 말고 대리비로 68만 원이 나갔대요. 68만 원.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. 돈 주면 안 되는 건데. 그래가지고 김관영 지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날 일일이 시의원, 군의원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돈을 다 회수했대요. 68만 원을 다시 다 회수했대. 왜냐? 찝찝해서 회수했대요. 찝찝해가지고. 그런데 다 회수가 됐을까요? 저 같으면 아예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케이 그러면 딴 말 하기 없기다. 뭐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회수했을 때 찝찝했으면 영수증을 받아놨나? 예를 들어서 확인증 받아놨나? 예컨대 제가 고창군의 군의원 정혁진입니다. 그러면은 저 정혁진은 김관영 지사로부터 2025년 11월 30일에 대리 그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10만 원을 다시 돌려드렸음을 확인합니다. 사인. 이런 거라도 받아놨나? 그냥 말로만 한 거 아닌가?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. 이거는 김관영 지사의 참모진의 명백한 실수예요. 그 다음에 김관영 지사의 명백한 실수예요. 왜 그러는가? 그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뭘 알았냐면 11월 30일 당일에도 그날 밤 당일에도 저녁 먹을 때에도 그 뭐 모임이 파한 다음에 김관영 지사 뭐 비서나 누구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대요. 그날에도 혹시 CCTV 작동하고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네 작동하고 있었는데요. 그러면은 그 CCTV 동영상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? 근데 그거는 거절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찝찝하니까 다음날 대리기사비를 다 회수했다.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이게 있었던 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? 11월 30일이라고 그랬어요. 오늘이 며칠입니까? 4월 1일이에요. 그러면 몇 달이 지나갔느냐? 12월, 1월, 2월, 3월, 12월, 1월, 2월, 3월이 4개월이 지나갔잖아요. 120일이 지나갔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됐는가? 이때부터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달라져요. 어떻게 달라지느냐? 식당 주인은 그 김관영 지사 측에서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.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? 2월 초에 찾아왔대요. 김관영 지사 측에서 2월 초에 그 식당 주인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뭐 CCTV 뭐 이런 거 좀 잘 좀 이거 그 없던 걸로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건을 들었대요. 어떻게 조건을 갖다 딱 달았느냐? 첫 번째, 식당 주인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매출이 필요하잖아요.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한 달에 매출을 보장해 주겠다. 아이고. 그래가지고 매출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? 월 2천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랬대요.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? 도청 직원들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김관영 지사가 실국장 모아놓고 이번에 지금부터는 저기 그 회식할 때 우리 도청에서 회식할 때 그 저기로 무슨 A라고 하는 식당으로 거기 고깃집 가가지고 거기 고기 맛있어. 거기 맛있어. 맛져 불어 그러면서 거기 가서 좀 먹어. 이렇게 해가지고 월 2천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그랬대요.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뭡니까? 지방선거 이제 그 레이스가 나가니까 선거 캠프 꾸려질 거 아니에요? 선거 캠프에서도 이왕이면 거기 전주에 있는 완산군가 뭐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. 거기 가가지고 밥 먹어. 거기에다가 2천씩은 찍어줘야 돼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식당 주인의 주장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지어 김관영 지사 측에서 선거 캠프에 본부장을 시켜주겠다고 그랬대요. 본부장을. 그러면 김관영 지사가 현역 지사인데 재선하면 공천만 받으면 재선이잖아요. 재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식당 주인이 출세하는 거지. 뭐 그 전라북도에 무슨 특보 같은 거 하나? 식당 특보 같은 거 하나? 요식업 특보를 하나?
이런 걸 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식당 주인이 나름 기대를 했는데 매달 2천만 원씩 그 도청 직원들이 그 식당 가서 밥 먹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부장을 안 시켜줬대. 아직 캠프가 꾸려지지 않아서 그런가? 근데 식당 주인이 딱 봤을 때 에라이 이거 그냥 텄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빈정 상했나 봐. 이 식당 주인이요 USB에다가 그때 있었던 동영상 있잖아요. 제가 그 오늘 그 게시판에 사진으로 이렇게 했던 거. 그 동영상을 김관영 지사 측에다가 그 USB에 영상을 담아서 건네줬대요. 물론 그거는 사본이겠죠.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받아본 김관영 지사는 얼마나 쫄깃쫄깃했겠습니까?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. 근데 여기까지는 식당 주인의 이야기예요. 그런데 그 김관영 지사 측은 이야기가 달라요. 김관영 지사 측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. 일단은 우리가 실수한 건 맞는 것 같다. 내가 찝찝하다.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근데 먼저 식당 주인이 찾아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. 그 식당 주인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. 조건을 걸더라. 어떤 특정 조건을 요구하면서 접근을 했다. 우리한테 그 도지사님이시죠. 저 A라고 한 식당 뭐 예컨대 혁진 식당의 사장 정혁진입니다. 그러면서 한번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지사님 저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근데 김관영 지사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. 안 만났대요. 왜냐? 난 문제 없다. 그냥 대리비 준 거고 그다음 다시 회수했으니까 나 문제 없다고 생각해. 근데 왜 식당 주인이 찝찝하게 자꾸 만나자고 그러지? 찐빵같이 생긴 놈이?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말이 서로 달라요. 식당 주인은 먼저 도청에서 그 김관영 지사 측에서 나한테 어프로치 해가지고 조건을 갖다가 딱 제시를 했는데 보면 알죠. 이제 그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진실 게임이 되는데 예컨대 그 식당 주인이 매출을 딱 까는 거예요. 근데 보니까 뭐 전라북도 도청에 무슨 기획조정실 무슨 과 이런 데에서 보니까 갑자기 그 식당에 그 10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는 도청에서 별로 안 왔다가 갑자기 12월부터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2천만 원씩 도청에서만 2천만 원씩 딱딱딱 결제가 됐다. 그러면 식당 주인 말이 맞는 거 아닌가? 캠프 본부장 시켜줬다는 이야기는 뭐 발뺌하면 알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아직 시켜주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일 거고 말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USB에 영상 담아줬다라고 한 거 뭐 그 입증할 수 있나? 뭐 어쨌든 그런 생각 들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CCTV에 영상 이렇게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돈 주고 이런 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 어젯밤이 4월 1일입니다. 4월 1일 밤 9시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우르르 몰렸어요.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어요. 40분 동안 진행돼가지고 거의 한 밤 10시쯤 끝났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. 김관영 도지사를 제명한다. 의결을 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김관영은 더 이상 민주당의 당원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당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되겠습니까? 공천이 안 된 거고. 그러면 누가 공천을 받을까요? 지금 보면은 이원택 의원하고 안호영 의원이 그 도지사 경선에 그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공천은 이원택 의원이나 안호영 의원이 공천 받아가지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당연히 높은 거죠. 뭐 둘 중에 하나네. 그 다음에 그 현직 도지사 김관영은 어떻게 할까요? 그냥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리는 2개가 있습니다. 어떻게 2개가 있느냐? 첫 번째 도지사로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군산의 지역구가 비었잖아요. 군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선 의원이었던 신영대 의원이었는데 신영대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는 바람에 이제 그 날라갔고 거기에 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. 1번 타자 누구냐? 군산 제1고 출신의 김의겸. 그다음 2번 타자 누구냐?
군산에서 군산의 뭐 꽃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전수미 변호사라고 저랑 가끔 방송 같이 하고, 전수미 변호사 남편이 양태정 변호사인데 뭐 저랑 그 돌직구 라방도 하고 막 그랬던 그 변호사 부부의 와이프 전수미 변호사,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밭을 막 갈고 있었어요.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군산이야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? 그게 부산 사나이가 군산 국회의원 하겠다고 조국 대표가 군산 이야기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. 그런데 김관영 도지사가 어디 출신이냐면 군산 출신이거든요. 그 다음에 김관영 지사가 군산에서 그 국회의원을 2번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막 계산할 거예요. 내가 진짜 그때 술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 무난히 공천받고 재선 그 도지사하고 그다음 도지사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을 거고, 그렇게 쫙 그 플랜을 짜놨는데 그때 회식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, 그러면은 무소속으로 도지사 나가면은 조금 쉽지 않겠죠.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, 비용도 더 많이 들 거고, 그래도 그냥 무소속으로 도지사 나가야 되냐, 아니면은 차라리 군산에서 내가 한번 붙어볼까? 그럼 군산에 조국 나오고, 그 다음에 김의겸 나오고, 그 다음에 김관영 나오면 3파전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러면 김관영이 어떤 사람이냐면요, 유명한 사람이에요. 김관영 지사는. 왜 유명하냐면 똑똑해요. 69년생인데 69년생이면은 몇 학번입니까? 88학번이란 말이에요. 지금 69년생 88학번 누가 있습니까? 장동혁 대표가 69년생이에요. 장동혁하고 김관영하고 그 나이가 같아요. 학교는 달라요. 그 88학번은 같은데 어쨌든 그 김관영은 어딜 나왔냐면 군산 전라북도 옥구에서 태어났는데, 그 전라북도 옥구가 지금은 군산시로 편입이 됐대요. 그래가지고 군산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였지 그때. 조계현 막 던지고 막 그랬을 때, 그때 야구 잘했어요 군산이. 그래가지고 그때 군산 상고의 조계현이 나중에 해태 타이거스에서도 뭐 에이스 투수 아니었습니까? 그 역전의 명수함 군산 생각나는데, 뭐 군산 상고도 훌륭한 학교지만 그래도 군산하면 군산 사람들한테는 군산 제1고지. 아마 군산에서는 우리 일고 그러지 않을까? 그 김관영도 군산 제1고를 나왔어요. 그런데 군산 제1고 출신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영대 의원, 재선 의원, 군산 제1고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의겸 전 의원, 새만금 청장까지 시켜줬는데 나 청장 안 할래, 나 국회의원 또 할래 해가지고 새만금 청장 지금 반납했다는 이야기 들리고, 그 다음에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점거 사건에 그 아주 그냥 핵심이었던 하문경이라고, 그 하문경 선배 있지 않습니까? 내무 선장이라고 하는 그 하문경 선배도 군산 제1고 출신이에요. 그런데 김관영도 군산 제1고 출신인데 학번이 다르다. 김관영이 69년생인데 저는 당연히 88학번일 줄 알았는데 87학번이네요. 그럼 장동혁하고 다르네. 그러니까 그 나이는 같은데 그런데 학번은 달라요. 아니면 뭐 출생신고를 좀 늦게 했나?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 김관영이 1969년 11월 15일 생인데 빠른 육구도 아닌데 그 옛날에 국민학교를 1년 일찍 먼저 들어갔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 87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느 학교 갔냐면은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갔어요. 그런데 이 김관영이 88년도에 87학번이거든요. 근데 88년도에 뭐가 됐냐면 공인회계사가 돼요. 공인회계사가 쉽습니까? 어려워요. 그 다음에 80년대는 어려웠어요, 진짜로. 거의 뭐 고등고시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런데 87학번이 2학년 때 회계사 붙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김관영이 87학번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성균관대 경영학과 2학년 때 공인회계사 시험에 떡 합격한 거예요. 몇 살입니까? 18살. 69년생이잖아요, 더군다나. 그냥 정식 87학번들 그 68년생들이 2학년 때 공인회계사 붙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
김관영은 7살 때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69년생인데 그 88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그 공인회계사를 붙었으니까 아마 역대 최연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몇 살 때 붙었냐면요. 18살 때 붙은 거예요. 방년 18세 때 공인회계사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3학년, 4학년 그냥 뭐 이렇게 놀겠지. 그러다가 김관영이가 이제 그 공인회계사가 됐으니까 뭐 회계법인도 조금 다니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네 그러면서 뭘 준비했냐면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. 그래가지고 행정고시도 돼. 언제 되냐면은 92년도에 됐어요. 92년도에. 그러면 87, 88, 89, 90, 90년까지 4학년, 91년도에 그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 해인 92년도에 6학년 때 행정고시가 붙은 거예요. 행정고시 몇 회냐면은 36회인데 행시 36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. 누굽니까? 그 이름도 유명한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이 그 행시 36회예요. 행시 36회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기재부인가 뭐 재경부인가 뭐 부서가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차관이 있는데 이영일 차관이라고 있거든요. 이영일 차관이 재무부에서는 아마 지금 제일 그냥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요만큼 아는데 최고 에이스가 이영일인데 그 이영일이 지금 차관인데 그런데 김관영하고 행시 36회 동기입니다. 그 다음에 지금 기재부 장관은 뭐 구윤철 장관인데 구윤철 장관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아마 그 이영일 차관이 위아래가 다 인정하는 굉장히 그냥 똑똑하고 우수한 그런 사람인데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약간 또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더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하고 행정고시 동기고 그 다음에 김관영이 또 무슨 시험을 봤냐면은 행시 붙어가지고 군대 갔다 왔어요. 군대를 어디를 갔냐면 무슨 장교를 갔냐면 장교로 갔다 왔는데 회계장교로 갔다 왔어요. 공인회계사에다가 재경지 행시도 붙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뭐 회계장교를 갔다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무관을 재경부에서 경제기획원 재경부 이런 데에서 사무관 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김관영이 또 시험을 봐요. 무슨 시험을 봤느냐? 사법시험을 봐요. 사법시험 봐가지고 저보다 1년 늦게 붙어요. 저보다 1년 늦게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뭐 저나 김관영이나 나이 먹고 시험 붙었으니까 다르잖아. 김관영은 18살 때 방년 18세에 그 공인회계사 붙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행정고시까지 붙었고 그 다음에 그 현직 사무관 하면서 시험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사법시험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야 그 장동혁하고 똑같네. 행시사시 다 붙은 거는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법시험 붙은 다음에는 사법연수원 마치면서 아마 그 재경부를 그만두고 그러면서 로펌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냐면요. 김앤장에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로펌이죠. 뭐 인정합니다. 그 다음에 제일 비싸고 저도 못 뽑아준다고 그러면 김앤장 안 갔겠습니까? 제가 안 갔겠습니까? 못 간 거지. 그런데 김관영은 뭐 이 커리어가 너무 화려하니까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원래부터 뜻이 있었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2012년도면은 몇 살입니까? 1969년생이니까 43살이네. 43살에 국회의원이 돼요. 그러니까 참 김관영 빠르다. 그러니까 18살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사시행시 다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3살에 아주 그냥 촉망받는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그때가 19대였습니다. 20대 때 그 재선의원도 되고 그때 20대 때 재선의원 됐을 때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었어요. 그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민주당 공천 받은 국회의원 꺾고 물론 그때 그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 공천도 아니었는데 김관영이 그 국회의원 됐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21대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뭐 이런저런 뭐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뭐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영대 의원한테 패배해가지고 그때 잠깐 뭐 야인이라고 해봤자 잘 나간 변호사 했겠지 뭐
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?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그 4년 전에,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 민주당 복당해가지고 그 민주당 공천받고 전라북도 도지사로 출마해서 무난히 당선된 커리어가 김관영의 커리어예요. 근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그 뭐 인간 김관영의 커리어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무난한데 정치인 김관영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왜 그런가? 2016년도에 그 민주통합당,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2012년도에 그게 됐는데, 그 국회의원이 됐는데, 2016년도에 20대 그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이래서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1월 11일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? 국민의당 소속으로 그 배지를 달았어요. 그래서 재선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 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 있었잖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도 초에 드디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 달이었죠. 그때 탄핵 소추가 되고 탄핵 소추 위원단이 구성이 되고 그때 그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 아니었나?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할 때 뭐 특검 만들어지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불려가가지고 실질적인 전체 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부장검사고 그랬었잖아요. 그런데 박근혜 탄핵 소추위원단에 그 김관영 의원도 변호사니까 변호사 자기 갖고 있으니까 거기 그 포함이 됐었어요. 제가 이런 이야기는 좀 별로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박근혜의 저주다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켰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. 누가 제일 안 좋습니까? 1번 타자 박영수 특검이었단 말이에요. 그때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박영수를 대통령으로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단 말이죠.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? 그때 탄핵소추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? 제 기억으로 권성동 의원 맞았을 거예요.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.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? 깜빵가 있지. 박영수 특검 어디가 있습니까? 깜빵에 있지 않나? 지금 뭐 보석으로 나왔나? 깜빵에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때 박영수 특검 밑에서 막 이것저것 했던 그 실질적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던 다른 뽑힌 특검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부장검사 출신으로 쫙 이끌었던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? 그게 윤석열 대통령.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저기 계시고. 그 다음에 김관영 의원은 그래도 뭐 잘 풀렸네 이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도지사니까. 그런데 이런 일이 딱 벌어져가지고 민주당 공천 날아가면 그러면은 가능할까요? 전라북도 도민들이 또는 군산 시민들이 김관영을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무소속 그 김관영을 도지사로 뽑아줄까요? 군산시 국회의원으로 뽑아줄까요?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참 이번 선거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한동훈도 무소속으로 나올 거고 주호영은 모르겠고 이진숙도 잘 모르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김관영도 무소속으로 나오나? 그 다음에 그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 지사도 무소속으로 혹시 나올까? 어쨌든 참 이번에 그 정치가 그 선거가 아주 요상하다.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시 김관영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2020년이 됐어요. 2020년이 되면은 21대 국회가 되는데 2020년에는 김관영 의원이 어디 소속이었냐면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어요. 그러니까 총선 직전마다 이 양반은 탈당을 하네. 2016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당 들어갔어. 2020년에는 그 국민의당이 뭐 여기저기 합쳐져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됐는데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이번에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어. 그런데 이때는 그 신영대 의원이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둘이 붙었는데 그 누구야 그 군산 제1고 선후배 지간입니다. 다 군산에서 출마한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는 신영대 의원이 예상을 깨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무적으로 그냥 변호사 그냥 사무실만 열어놓고 있었던 김관영에게 그 다음 해인 2021년 7월에
똑똑똑 하면서 김관영 의원님 뭐 전직 의원도 의원이니까 의원님 한번 저랑 만나보실래요? 해가지고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윤석열이었어요.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관영 등 몇 명 전직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 의원 같이 합시다. 뭘 같이 하냐고 그런 거 있잖아.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관영 의원도 2021년 7월에 이런 오퍼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으로부터. 근데 7월 말인가?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쓱 입당해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김관영이 그러면 나는 같이 못하게. 약간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생각은 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신당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아마 거기에 조인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국민의힘 입당하냐. 내가 지금 군산인데 내가 군산에서 뭘 하겠다고. 그래가지고 난 안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12월 10일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복당합니다. 김관영이. 그래가지고 2021년 12월 10일에 민주당 복당하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었을 건데 2022년에 3월 9일에 대선 패배한 다음에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겠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라북도 지사 나가겠다. 왜냐하면 2022년 6월 1일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땠습니까? 국민의힘이 대선을 이긴 그 여파를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호남 빼고는 다 이겼잖아요. 진짜로.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에서 출마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, 부산, 부울경, TK 말할 거 없고 충청도, 강원도, 제주도 빼고 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가운데 살아남은 데가 전라남북도, 광주시, 그 다음에 그 제주도 이렇게 4개가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김관영 후보가 도지사가 됐는데 몇 살이 됐습니까? 2022년도에 그 도지사가 됐으니까 69년생이니까 53세의 도지사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김관영은 43살에 국회의원 되고 18살에 공인회계사 되고 43살에 국회의원 되고 53살에 도지사 된 거야. 그러면 지난번에 그 당선된 도지사 중에 최연소다. 그러니까 김관영은 기록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최연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, 최연소 도지사 당선 이런 젊었을 때 잘 나간 거지. 그야말로 소년풍과의 끝판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김관영이 도지사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누가 1등이었느냐. 서울, 부산, 대구 쫙 해가지고 그 도지사들이 그 광역단체장들이 그 득표한 득표율이 있지 않겠습니까? 1등이 누구였냐면 그게 김관영이었어요. 광주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전라남도도 아니고 경상북도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당선된 도지사가 득표율 1등을 했는데 그게 몇 퍼센트였느냐? 82.11%였어요. 그러니까 저 어떤 생각 드냐면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이 원희룡 키워야 된다. 제주도가 배출한 인물이 원희룡이다. 전국 수석이다. 사법시험도 수석하고 끝내준다.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. 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김관영도 전라북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유명해요. 유명해.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김관영 지사의 동생도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잘하는 유능한 변호사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그 형님이 무슨 축구단 단장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 집도 또 이렇게 그 전라북도에서 군산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그런 집인 것 같은데 요만한 실수해가지고 대리비 같은 거 줄 수도 있죠. 저도 가끔 대리비 주거든요. 후배들이랑 이렇게 그럴 때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이렇게 5만 원 주고 얼마 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우리나라도 팀 문화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모님들 고기 잘 구워주시면 아니면 잘 구워달라고 그렇게 10,000원도 드리고 2만 원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. 왜냐하면 현금 살포니까.
더군다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악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김관영까지 이런. 그다음에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관영은 민주당의 본류는 아니에요. 지역적으로는 뭐 군산이고 하니까 지역적으로는 본류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본류는 586 운동권인데 김관영 어떤 사람입니까? 학생운동했던 사람입니까? 만약에 김관영이 학생운동 출신이다라고 하면 이런 거 어떻게든 뭐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?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. 아니라고 하겠죠. 근데 김관영 어떻습니까? 문제가 나오자마자 한밤중에 그냥 모여가지고 대립이 좀 준 거 그것도 다 회수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제명 딱 했잖아요. 그 김병기 의원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. 그 다음에 강선 의원 때랑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했겠습니까?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느냐. 김관영 의원은 80년대 87학번이란 말이에요. 87학번. 87년에 지금 생각해 보면요. 우리나라 역사상 데모가 가장 치열했던 때가 87년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 87년에 성균관대도 학생운동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? 성대 경영학과 들어온 진짜 17살짜리 김관영이는 어떻게 했느냐. 그것도 군산에서 올라왔는데 군산 제1고에서 올라왔는데 학생운동 안 하고 그냥 성균관대 무슨 고시반 같은 데 딱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. 그냥 나 빨리 공인회계사부터 해야 돼. 나 경영학과야. 그래가지고 18살에 공인회계사 된 사람이 김관영이에요. 운동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. 뭐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된 다음에 나 2학년 때 공인회계사 됐어. 그럼 나 3학년 때부터 학생운동 열심히 해야지. 나 이제 먹고 살 거 다 해놨어. 그래가지고 학생운동 열심히 아니에요. 그때부터는 또 뭐 했습니까? 조금 쉬다가 또 행정고시 봐야지 해가지고 재경직. 성적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초임이 경제기획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적이 그래도 그 상위권 아니었을까? 그래가지고 행정 그 사무관 딱 하다가 재경부 사무관 얼마나 바쁩니까? 그런데도 밤잠 안 자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공부 또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? 변호사가 됐잖아요. 그래 변호사 된 다음에 어디 들어왔습니까? 김현장 들어갔다. 저 같으면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내 인생 꽃 폈네. 봄날이다 그러면서 김현장에서 연봉 그냥 뭐 몇 억씩 몇십억씩. 누구야 그 강선우 의원 남편도 김현장 변호사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. 그것보다 훨씬 더 벌지 않았겠습니까? 김관영은 자기 동기가 지금 동기가 산업통상부 그 장관이라니까. 그 다음에 기재부 차관이고. 그러면 야 저기 뭐야 정관아 뭐 그러면서 정관이는 형인가? 야 형이라 그러면서 이영일 그 차관은 아마 제일 최연소로 붙었으니까 이영일 차관보다는 이영일 차관이 8, 9학번인가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쫙 동기를 쫙 그랬는데 얼마나 그 변호사하기에 좋겠습니까? 어쨌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법시험 붙고 김현장 있으면서도 또 뜻을 크게 세워가지고 국회의원 재선의원에다가 거기에다가 한 번 떨어지긴 했지만 그 청운의 꿈을 더 크게 해가지고 도지사까지 딱 됐는데 그놈의 대리비가 뭔가. 만약에 이것만 아니었으면 올해는 김관영 그 경선했으면요 민주당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. 무난히 됐을 거예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82%로 득표율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김관영이 69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? 69년생이니까 올해가 2026년이야. 그럼 56밖에 안 됐네. 56밖에. 57인가? 57세밖에 안 됐네. 57세밖에 안 됐는데 야 해놓은 거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난 여태까지 뭐 했지? 그래도 저는 정법전 TV가 있습니다. 40만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어쨌든 지금 그 김관영 도지사가 이런 어려움에 겪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 빼놓고는 평탄하게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
그런데 또 만만치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이게 형사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.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거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. 그냥 음식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이런 것도 걸리는데 이거는 아무리 대리 기사비지만 현금을 갖다가 돌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죄질이 안 좋다 해서 죄명. 그러니까 그 누구야 김관영 제명 이렇게 딱 했단 말이죠. 그럼 또 경찰이 알아서 싹싹싹 기어줘야 되나? 유권무죄라고 했는데 권력이 떨어졌나? 어쨌든 그런 생각 들고요. 그 다음에 김관영 지사의 옥의 티라고 할까? 큰 실수한 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잼버리가 전라북도에서 있었잖아요. 새만금에서. 그때 어땠습니까? 잼버리는 개판이었다. 그때 도지사가 김관영이었다. 어쨌든 그런 생각 들고요.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관영 그 지사가 아유 뭐 여태까지 진짜 그 지금이 4월이니까 한 2달 정도 더 임기가 남아 있는 거죠. 그 이후에 그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일들이 그냥 있었고 그 이 와중에 정원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와중에 김관영까지도 뭐라 그럴까 스캔들이라고 하면 스캔들이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뭐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잘 수습하고 그 다음에 뭐 도정을 갖다가 잘 했다라고 하면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해도 그래도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나.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.